다음으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신규, 실적, 자료집 페이지 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페이지 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다 확인해 주셨나요? 네. 기관 건전성 평가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준법성에서는 임금 관련 위반 이력, 제재 처분 이력, 과태료 부과 내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수준을 평가합니다. 특히 20년도부터 재정 건전성의 신용 수준 항목의 평가 방법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 부탁드리며 이제 함께 그 자료집의 부록 2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재 처분을 받고 제재 처분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과태료 부과일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서 건당 1점에서 20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임금 관련 평가는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1인당 5점씩 감점이 되며 이제 훈련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관련 위반 이력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확인된 경우에 시정지시 일자 기준으로 감점이 됩니다. 특히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처분의 유효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유예가 부여되며 올해 강화된 부분으로 이제 평가 실시 연도, 즉 20년도에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인증유예가 부여됩니다. 또한 준법성 평가는 평가 대상 훈련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으로 평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성 평가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 해지 또는 인정 취소, 해당 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경우 보통은 5점 감점 되시는데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7점이 감점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경우는 제한 기간에 따라 감점이 달리 부여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내역도 차시에 따라 감점이 달리 부여되고 있습니다. 임금 관련 이력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인당 5점씩 감점됩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입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는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안정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사실을 제출해 주신 납세 증명서를 통해 감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신용 수준의 적정성은 기관별 신용평가 등급 기준으로 감점 수준을 판단합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재정 건전성 항목의 평가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 체납의 경우 2020년 1월 13일부터 인증평가의 신청 수정 보완 마감일, 즉 20년도 2월 14일까지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여 각각에 대한 완납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10점씩 감점됩니다. 아울러 체납 사실이 있다면 납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실 텐데요. 이때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도 각 항목에 대해서 감점을 10점씩 받게 됩니다. 신용 수준의 경우 20년도 평가부터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이니 이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수준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전문 신용평가 기관을 활용하여 기관의 신용등급 정보를 일괄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 수준 항목만 1차, 2차 평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 건전성 평가는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필수 제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필수 제출 서류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한 부씩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동 대표자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수만큼 납세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수준의 필수 제출 서류는 올해부터 개편이 돼서 이제 기본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 외에는 필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평가만 참여하시는 기간은 이전에 발행했던 신용등급 보고서의 발급 비용이 안 드실 겁니다. 다만 일괄조회하는 1차 평가 결과에서 감점이 된 기관은 2차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기관의 선택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서 평가 관련 기본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의 유형을 증명하는 시설지정서 등의 증빙자료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신용수준 평가 방식이 개편되어 사업자 등록증은 총 두 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부는 기관이 직접 발급받으셔가지고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 저희 첨부 파일란에 직접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저희가 웹 주소를 기재해 드릴 거예요. 그 웹 주소를 통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거 제출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자료집의 부록이 209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기관에서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을 이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웹 주소 링크의 위치는 인증평가 신청하실 때 HRDnet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첨부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위에 나오실 겁니다. 그 칸 바로 옆에 웹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3번 빨간 네모 상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인증평가 신청하실 때는 이 부분에 주소가 안내될 예정이니 이 위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클릭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왼쪽 파란 박스에 이제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기존에 이 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 기관분들께서는 우측에 기존 사용자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용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가 신규 사용자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첫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보유하신 인증서 종류에 따라서 등록자를 구분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약관 동의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필수값이 모두 기재되어야지 공인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상단에 기업 정보가 나타나실 텐데요. 이제 해당 기관의 정보가 맞는지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고 아래에 사업자 등록 증명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에는 아마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고유번호증 옆에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관이 보유하고 계신 고유번호증을 직접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보시면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실패되었다고 팝업이 뜨시는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제대로 첨부하셨더라면 이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제 놀라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조금 전 이제 발급하고 제출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기관에서 직접 열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열어보신 후에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평가의 전체 기준과 필수 제출 서류를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출 서류 그리고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납세 증명서가 아닌 납부 내역 증명이나 과세 내역 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모두 불인정되니 반드시 완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의미인 납세 증명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 강조회에서 안내드린 사업자 등록증, 기관 유형 증빙 자료인 이제 시설 지정서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이 기관의 것임을 확인하는 이제 기본 서류이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본지점 관계이거나 동일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소속 관계인 법인에서는 아마도 발급받은 두 종의 납세 증명서가 본점 또는 상위 법인의 이름이나 번호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신청한 기간의 정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출한 서류가 신청 기간과 서류상에 기재된 기간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즉 이제 소속 관계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우측에 강조된 파란색 박스의 내용이고요. 이제 관계 증명 서류로는 등기부 등본이나 본점 사업자 등록증, 정관과 같이 이제 평가 신청 기간의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 있어 소속 관계를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평가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류 제출 전에 자료집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 사업자 유형별 필수 확인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예시는 자료집 부록 2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이때 체크 포인트는 20년 1월 13일부터 20년 2월 14일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인지, 발급처의 직인이 포함된 공신력을 갖춘 서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상도가 너무 낮거나 파일에 깨짐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파일 열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정확한 체납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컴퓨터에서 직접 한번 확인하신 후에 첨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금 체납 증빙자료 필수 확인 사항으로 국세 납세 증명서에서는요,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발급 기간이 20년 1월 13일부터 20년 2월 14일 내에 발급된 국세 납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이 발급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역시 발급 기간이 20년 1월 13일부터 20년 2월 14일 내 발급된 지방세 납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다음은 앞선 안내에서 올해 인증평가에서 큰 개편이 있다고 강조드렸던 신용수준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년도 신용수준평가의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2부와 기관 유형 증빙자료, 보통 이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신용수준 증빙자료를 기관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단 이제 1차 평가에서 저희가 일괄조회에서 신용수준 평가를 했으나 이제 감점이 되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만 2차 평가에 참여하는 저희가 2차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안내된 2차 평가를 위한 서류를 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추가 제출해 주신 그 서류의 감점 여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 드립니다. 신용수준의 1차 평가 결과 확인 방법과 이제 2차 평가 신청 방법은 인증평가 신청 접수 기간 내에 HRD 내 공지사항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신용수준 2차 평가 감점 기준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수준 평가가 신평원에서 전문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기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기관이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하단에 3개 등급으로 조회된 기관만 각 등급에 따라 신용수준의 항목을 10점에서 15점으로 15점 감점을 적용하게 되며 그 외에 상위 7개 등급 중 하나로 조회되는 모든 기관은 감점이 없습니다. 이제 하위 3개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2차 평가 대상이 되시겠죠? 신용수준의 평가 프로세스와 이제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평가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을 사업자 유형 구분 없이 평가하며 신평원에서 이제 신용등급 정보를 일괄로 조회하여 총 10개 등급 중 하위 3개 등급에 해당하는 CC등급, C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을 감점 대상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3가지 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2차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기관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추가 증빙 자료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평가에 참여는 기관의 선택사항이며 참여하지 않은 CC등급 이하의 훈련기관은 1차 평가 결과로 최종 감점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 2차 평가에 참여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 감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기관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감점 여부를 다시 평가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제 감점이 없다고 확인되는 기관은 2차 평가 참여 대상이 아니고 1차 평가 결과인 감점 없음이 그 신용 수준의 최종 결과로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준 1차 평가 기준과 2차 평가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다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평가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수준 증빙자료 발급 예시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 예시입니다. 별도 공지될 2차 평가 신청 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이 되고요. 신용정보기관에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체 페이지를 꼭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평가에서 개편된 사항 중에 개인 사업자도 희망시에는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재무제표 예시입니다. 국세청에서 2018년도 표준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표지를 포함한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부 페이지가 아니라 꼭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신용보고서 발급 예시입니다. 역시 2차 평가 신청 마감일에 유효한 증빙자료만 인정되오니 이 기간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나 결산보고서와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타 서류는 저희가 세무회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